전 세계적으로 13만 개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Slack,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광고를 스마트폰의 홈스크린에 띄워준다는 디지털 터바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Slack과 디지털 터바인은 지금 매수하기에 적합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Slack과 디지털 터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Slack은 협업을 위한 메시지 플랫폼입니다. 이메일을 대체하겠다는 원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죠. 채널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간단하게 각각의 기능이 부여된 단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Slack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이미 메시징 플랫폼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스카이프, MSN,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이미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이 참 많죠. 제 생각에 Slack이 가진 가장 큰 차별점은 인테그레이션입니다. 타 기업의 소프트웨어와 매우 높은 호환성 및 활용도를 보여주죠. 구글 드라이브, 줌, 세일즈포스, 페이팔 등을 Slack에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페이팔의 경우 결제를 받을 때마다 Slack으로 거래 메시지를 오게 한다든지 Slack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면 줌 화상 미팅을 예약하는 등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차별점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채팅 내역들이 Slack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일반 채팅 플랫폼들은 개별 기기에 저장이 되는 반면 Slack은 모든 데이터를 Slack 서버에 저장을 시킵니다. 이 두 주요 기능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인테그레이션의 경우 특히 기술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팀별 성과, 통계, 현황 등을 명령어 한 줄로 Slack의 채팅방에 불러올 수 있거든요. 즉 각종 데이터들을 정리하여 PPT로 만들고 회의실을 잡아서 소통하는 여러 비효율적인 단계들을 전부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위하여 무려 62만 개의 Slack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개발되어 있죠. 두 번째로 데이터 스토리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채널별로 대화 내역이 전부 영구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이죠. 미래에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자를 찾는 것이 아닌 채팅방을 찾아보면 됩니다. 또 여기서 시간 절약이 많이 되겠죠. 더불어 신입이 입사 후 일에 대하여 배울 때 과거 채팅 내역을 보면 순식간에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지 배울 수 있겠죠. 사실 Slack이 시장에서 통한 이유는 기술 기업 중심 문화가 형성된 선진국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다수 인력 중심의 경제가 아닌 소수 인재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은 수의 인재가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활성화 및 유지되려면 일을 하는 데에 불필요한 비효율성들을 전부 제거해야만 합니다. 회의를 하는 데에 소모하는 시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시간, 일을 배우는 데 들어가는 시간 등을 최대한 없애야만 하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다면 Slack을 사용할 이유가 충분히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기술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Slack이 잘 파고들었다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죠. 일단 소규모 기업에 한해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들에게는 인원수당 비용을 부과하고 있죠. 또 티어가 나눠져 있어 기능에 따라 인당 6.67달러, 12.50달러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lack의 현황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현재 13만 개의 조직이 돈을 지불하고 Slac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Slack에게 연간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 이상을 지불하는 기업은 무려 985개라고 하죠. 그리고 총 매출에 대기업들이 기여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즉, 비효율성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대기업이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죠. 국제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38%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Slack을 하루에 10시간 정도 켜둔다 하며 100분 정도를 실제로 채팅하는 데에 사용한다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용량이라는 생각이 들죠. 재무도 살펴봐야겠죠.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630밀리언 달러, 7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죠. 아직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며 570밀리언 달러 정도를 잃었습니다. 현금은 1.5빌리언 달러, 1.7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운영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이죠. 이제 제 생각에 대하여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Slack은 실제로 제가 3월달에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원래부터 지켜보기도 했었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한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다만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구글 스위트 등에서도 Slack과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담지는 않은 종목이었죠. 다만 시장의 크기 자체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죠. 구독자분들 생각에 Slack의 장점이 시장에서 얼마나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디지털 터바인입니다. 디지털 터바인은 모바일 광고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다르게 광고 디스플레이를 홈스크린에 노출시키고 있죠. 애플은 홈스크린을 제어하지 못하기에 안드로이드 기기에 한해서만 제공되고 있는 광고 플랫폼입니다. 비즈니스 모델부터 살펴봐야겠죠. 먼저 통신사들과 기기 제조사, OEM들과 계약을 맺고 미리 이 디지털 터바인의 광고 플랫폼을 기기가 출고되기 전에 설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광고주들에게 홈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및 스마트폰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에서 설치시킬 수 있는 광고를 판매합니다.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고 매출의 일부를 통신사 및 OEM들에게 지불하는 형태이죠. 이러한 모델의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소비자가 핸드폰을 사자마자 처음으로 노출되는 영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리는 날씨 앱 같은 것을 선택하며 광고료를 지불한 앱도 동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핸드폰에 자사 앱이 설치되는 것이죠. 더불어 플레이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않고 설치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설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푸시 형태의 광고 및 홈스크린에서 지속적으로 설치할 만한 앱을 추천하는 광고 상품도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앱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대한 핸드폰 활성화 과정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홈스크린에 광고를 삽입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홈스크린을 앱스토어처럼 만들겠다는 어젠다가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홈스크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기업들은 통신사 및 OEM들이죠. 더불어 검색 기반 또는 랭킹 기반인 앱스토어와 달리 추천 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광고에 무조건 노출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2019년 3월 기준 상황에 대해서도 약간 공유해보죠. 70%의 플레이스토어 상위 매출 앱들은 디지털 터바인을 이용하고 있다 합니다. 매달 800만 개의 신규 기기가 디지털 터바인의 플랫폼이 설치된 상태로 출시된다고 하죠. 더불어 30개 이상의 파트너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인도의 지우, 한국의 삼성까지 전부 디지털 터바인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3년째 상승 중입니다. 분기별로도 보면 4분기의 광고 시장의 경우 매출이 몰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죠. 최근에 흑자 전환을 했으며 13.9밀리언 달러, 250억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현금은 20밀리언 달러, 240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현금이 많다고는 볼 수는 없죠. 이제 디지털 터바인에 대한 제 생각도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할 부분은 통신사 또는 OEM이 갑인지 디지털 터바인이 갑인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터바인의 매출이 높아진 것을 보고 통신사와 OEM들이 돈을 더 가져가겠다 했을 때 디지털 터바인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전 모르겠거든요. 잠재 시장의 크기도 고려를 분명 하셔야겠죠. 현재 2.5억 개의 기기에 설치되었다 하는데 25억 개의 기기에 설치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매출이 1.38빌리언 달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3빌리언이 넘으니 사실 가능성 대비 주가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서비스가 정말 훌륭하여 광고주들이 돈을 더 지불함에 따라 매출이 상승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 정도의 리서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같고요. 결론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주가는 너무 비싸 보인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슬랙과 디지털 터바인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